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상속증여에 대한 뉴스 요즘 간간히 나옵니다. 그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증여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상속 이거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 오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몸속 안에 쌓이는 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샴푸나 비누 등으로 인해서 몸속에 쌓이는 독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독소를 피하는 천연 제품 만드는 비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잘 사는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살림의 지혜를 전해줄 곽지연 살림 전문가, 그리고 개그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살림맨, 개그맨 이정수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요? 간만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미세먼지니 뭐 밖에서 우리한테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집 안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집안에서 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집안에서 해를 끼친다는 거, 그러면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사모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아니, 그러고 말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세수하고 양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샴푸 쓰죠? 세수, 양치할 때 뭐 씁니까? 이렇게 치약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안에 다들 좀 우리한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건요. 네. 농약에도 이게 들어가 있대요. 계면활성제 얘기인데. 근데 농약보다도 계면활성제가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맨날 샴푸도 해야 되고, 칫솔질 양치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 이게. 그렇죠. 주부들의 참 고민이에요. 찾아보면 여기저기 없는 곳이 없는 게 이게 합성, 화학, 계면 활성제거든요. 특히 이제 집에 어린 아기가 있다,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이걸 어느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아이 때문에 애가 그거 조금이라도 삼키거나 이렇게 뭐 쓰다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까? 네. 그 합성, 화학 계면 활성제보다 그거를 대체하기도 하지만요, 효과는 또 배예요. 효과가 더 좋은 오늘 천연 제품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근데 이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가 계면활성제 그러는데, 계면활성제가 과연 뭐고 이게 왜 안 좋다는 건지 이거부터 알아봐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계면활성제에 쓰이는 제품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 준비를 해봤죠. 일상생활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생필품이에요. 뭐 샴푸 있고요. 다네요, 진짜. 그렇죠. 뭐 네? 폼 클렌저, 네. 그리고 커피 믹스도 좀 눈에 띄고요. 이거 하루라도 우리가 안 쓰는 날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요 안에서 제가 제일 놀라운 게요. 네.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이네. 많이 녹았네요. 많이 녹았어요. 지금 딱 맛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 안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저는 피곤할 때마다 이 커피 믹스 하나씩 꼭 네. 타서 먹거든요. 우리는 먹는 건데, 이거.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이 계면활성제라는 것 자체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요. 네. 계면을 활성화시킨단 말인데, 그 계면이 물하고 기름의 경계면을 얘기해요. 원래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뭐 피부라든지 의류에 찌는 때가 바로 피지에 의한 이제 기름때고, 또 이제 그릇에도 그런 기름기가 많으니까 이거를 물로 씻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물하고 기름을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각종 세제 속에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식품 속에는 왜 들어가게 되냐 하면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다 그러면은 계란, 달걀하고 그다음 식용유하고 서로 섞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같으면은 그냥 이제 이거를 섞어가지고 바로 또 먹으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냉장 보관하게 되잖아요. 네. 아이스크림도 또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게 되고 네. 그러면 물하고 기름이 다시 분리가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지 않도록 식품용 계면활성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 아니요. 식품에 들어가는 거는 말 그대로 식품용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네. 천연의 이제 계면활성제로는 네. 달걀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홍삼 등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든지 이런 네. 게 천연 계면활성제예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로서 식품용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요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종류를 딱 제한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먹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다. 먹는 것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가 있다면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라든지 특히 치약 같은 거 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되거든요. 네, 뭐 샴푸나 치약이나 이런 데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그런 이제 그 계면활성 합성 계면활성제 네.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원래 그 제품에 들어가는 거는 네. 언제나 항상 기본적으로 그 양이라든지 농도 같은 걸 제한해서 들어가긴 해요. 네. 안전한 기준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네. 치약도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이제 또 그럼요. 예, 네. 입속에서 접촉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 이 머리 감을 때 샴푸에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 네. 거의 매일 샤워하거든요. 네, 그럼요. 다들 매일 그러면 감으시잖아요. 뭔가 이게 두피에 안 좋은 게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샴푸를 또 뭐 아침에 하고 나갔다가도 저녁에 또 와서 뭐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다시 저녁에 감기도 하고 하루 두 번 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 지인 같은 경우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샴푸를 한 번 해가지고는 한 것 같지 않대요. 또 그래서 하죠, 바로 또. 두 번씩 하고 네, 하더라고요. 네. 더구나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린스에도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린스 같은 경우에도 잘 헹궈내셔야 되는데 또 린스에는 향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향이 좋아서 약간 덜 헹구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두피에 이런 샴푸나 린스 성분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남아가지고 네. 아토피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건성 비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천연 제품, 천연 샴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도 샴푸인데 요즘은 노프라고도 하죠. 이 계면 활성제 때문에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노프 진짜. 제가 그 노프 한번 네.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머리 좀 더 길었을 때요. 네. 그래가지고 한 4일쯤 되니까 진짜 간지럽고 더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나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천연 샴푸 좋은 게 있다면 진짜 제가 꼭 가져가서 써보고 싶습니다. 그럼 좀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천연 샴푸 아주 좋은 게 있거든요.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샴푸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저 항상 신기한 게, 네. 우리 곽사부님께서 준비하시는데 항상 제가 꺼냅니다. 제가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오늘의 비법은 뭘 넣으면 될까요? 뭐가 천연 들어가 샴푸의 있을까요?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홍삼이죠. 홍삼에 홍삼을 넣어요? 홍삼액을 이용해서요. 천연 샴푸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한방 샴푸 많잖아요. 머리 감을 때 그 막 홍삼 향, 한방 향 확 나는 샴푸들 좀 있거든요. 네. 비슷한 거죠? 네, 한방 샴푸 들어갈 때 탈모 방지 네, 네. 샴푸로 많이 쓰잖아요. 네. 홍삼액을 이용해서 우리 천연 탈모 방지 샴푸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삼액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마 우린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녹차 우린물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마 이런 식으로 우려주시면 되고요. 네, 물과 다시마를 1대1 정도의 비율로 우려주시면 되고요. 네. 녹차도 이런 식으로 우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실 게 베이킹 소다가 필요합니다. 네. 백색의 가루, 베이킹 소다 필요하고요. 그 옆에는 레몬즙이에요. 네. 레몬즙에 오일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걸로 천연 그 탈모 방지 샴푸를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 우리가 쓰는 샴푸에도 저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계면활성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네, 우리가 쓰는 샴푸나 린스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린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성분 같은 것도 첨가가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 추출물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요한 성분 자체가 화학적인 계면 활성제다 보니까 이게 세척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피부의 정상적인 피지막까지도 다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아토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자극이 될 수가 있고 피부가 민감한 분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곽사분이 그래서 준비한 것은 완전히 전부 다 식품이거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적인 계면 활성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안전한 샴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머리 감다가 먹어도 되겠어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데요. 만들어 볼게요, 본격적으로요. 네. 일단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저게 그럼 샴푸의 역할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네. 다시마나 녹차 우린 거. 네. 일단 다시마 우린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가 끈적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알긴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네. 때문에 이 점액이 오염물을 잘 흡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차 우린물은 일단 녹색이 나잖아요. 여기 네. 엽록소를 비롯해서 녹차 속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녹아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도 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천연 제품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아까 베이킹 소다 들어가는 거, 그 네네. 부분도 좀 최 박사님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이킹 소다는 물에 녹이면 연기성을 네, 띠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 연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잘 녹이기 때문에 두피랑 머리카락 사이에 남아 있는 단백질성 때들을 네. 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과 녹차 우린물을 일단 넣어주시고요. 말씀해주신 베이킹 소다도 한 스푼 정도 네.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레몬즙이거든요. 이제 레몬즙은 집에 있는 거 그냥 레몬즙 사용하시면 되는데 시중에 파는 레몬즙 그냥 사용하셔도 레몬 되고요. 원액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집에 통 레몬이 있다. 네. 그럼 그 레몬을 한 개 정도의 분량을 좀 짜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주시고요. 산성 들어가니까 또 거품은 나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 홍삼. 네. 아, 제가 다 홍삼액.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홍삼액 이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다 넣어야 됩니까? 조금만 마시면 안 될까요? 한 팩 정도는 네. 그러셔도 되지만 일단 오늘 머리 감다가 먹어요. 아, 이렇게 그러잖아. 아, 서서 까먹으면 좋겠네요. 오늘 머리 양보해 주는 걸로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홍삼액도 한 팩을 그냥 다 넣어줍니다. 네. 홍삼과 베이킹 소다의 조합이라니 상당히 네. 색다른데요. 네. 그죠? 네. 어떤 작용을 좀 하나요? 네, 이 홍삼 속에 또 기본적으로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홍삼에 끓이면 막 거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천연의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홍삼액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하는 저렴한 제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일할 때. 네. 맞아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아, 올리브 오일이요? 네, 오일을 넣어준 예. 이유. 왜 넣었습니까? 머리 윤기 내려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머리에 윤기를 더해주거든요. 근데 많이 넣는다. 그러면은 윤기가 많이 나겠네요. 그죠? 약간 떡진다고 그러죠. 윤기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예. 한 스푼, 그러니까 티스푼이랑 한 스푼 정도만 살짝만 넣어주시는데 근데 내 머리가 너무 평상시에 좀 푸석푸석하다. 윤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네. 한 스푼보다는 티스푼 한 스푼보다는 살짝만 더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내 머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구나. 네, 오일까지 네.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고요. 섞은 다음에 이 우리 만든 천연 탈모 방지 샴푸를 이런 공병에다가 준비를 해주세요. 다 된 건가 봐요, 저게. 네네. 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공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거 어떤 걸 잡을까요? 이걸 부을까 이제? 부어주세요. 이제 호흡이 뭐 착착 맞네요, 두 분이. 이거 굉장히 탈모 방지 샴푸이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미리 알았으면 네, 그래서 좋으셨을 텐데요. 저라도 피하기 위해서 네. 아버님을 가져다 드린다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쓰시겠다는 말이네요, 결국. 아버님은 이미 틀리셨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해가지고 네. 많이 넣어서 그래요. 네. 넘쳐. 살짝만 잠깐만요. 부을게요. 소중한 거 이것도 가져가야지. 네. 그래서 적당한 공병을 그 크기를 네. 준비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깔때기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천연 탈모 방지 한방 샴푸예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은 제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집에 가져가려고. 또 이 한방 냄새가 막 나죠. 그럼 저걸로 이제 매일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 네. 매일 쓰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저 아까 이정수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일 쓰다 보니까 좀 뻑뻑해지고 힘들더라 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막 이렇게 스프레이 팍팍 뿌려주셨거든요. 네. 이런 날은 그냥 일반 샴푸 사실은 쓰시고요. 네. 또 이제 뭐 밤에 이제 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요럴 네. 때 이제 사용하시고 뭐 격일로 쓰시거나 하는 식으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이정수 씨 깜짝 놀랐어요. 왜 머리를 안고 계시면. 아니, 저희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감아드리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고객님, 이제 누우세요. 이제 머리 감아드릴게요. 무서워요. 네. 여기서 진짜 감아보려고요? 네네네. 네, 물을 묻혀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만들어준. 저게 사실은 저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가면 거품이 안 나니까. 맞아요. 깎는 맛이 안 나요. 낯설어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거품이 안 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일반 그냥 화학 제품이 들어간 샴푸와는 다른 점. 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뿌린 다음에요. 네, 머릿결. 네. 근데 내 머릿결과 두피를 위해서 네. 저런 습관 같은 거는 조금 이제 감소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거품 정도는 포기를 해주시는 게 근데 좋습니다. 진짜 거품이 너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네. 근데 아마 이걸 쓰시면요. 거품은 안 나지만 거품을 낸 것처럼 굉장히 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식품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여물은 좀 남아있을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걸로 샴푸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살짝 물에다가 어. 타서 식초 희석한 물로 네. 한번 헹궈주시면 잔여물까지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물로 헹궈주시면 아주 개운한 느낌을 뭐야, 그럼 식초가 린스인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네. 사실은 네. 그 세탁할 때도 네. 그 섬유유연제 대신에 식초를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용도처럼 어. 린스처럼 사용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거품이 안 났지만 이게 확실히 이제 세척이 된 것 같고 이렇게 꺼내니까 매생이 한 묶음 같네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 주의사항은 네. 식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소진하셔야 되고요. 네. 네. 빠른 시간이라면 뭐 한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하셔도 되도록이면 일주일 이내는 다 일주일. 쓰시는 일주일 게 이내로. 그렇군요. 네. 한꺼번에 많이 만들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절대. 근데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안 쓰던 것이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면 활성제는 풍부하게 거품이 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샥 감는 맛이 있어. 그렇죠. 요걸 좀 감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리나 두피를 위해서 그런 습관은 좀 이겨내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네.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샴푸는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우리 입에 직접 들어가는 치약이요. 그 치약의 중요하죠. 계면 활성제 문제인데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치약은 하루에 2-3번 이상은 사용하는데 네. 역시나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어떤 치약을 골라야 할까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은 이게 치카치카하다가 먹거든요. 네, 치약을. 조금씩 삼킨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인데 네. 거의 뿌글뿌글 푸 이거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왜 저 불소 없는 거 무불소 치약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죠. 근데도 그것도 이제 아이들 충치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불소가 살짝 들어간 걸 또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계면활성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 방부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만들어 주셔야지. 네. 네. 만들어 주십시오. 네, 천연 치약, 안심 치약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이번에도 준비물을 좀 꼼꼼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보시면 백색의 가루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주겸이에요, 주겸. 주겸. 네, 주겸 준비했고요. 그 다음 게 아까 사용했었던 베이킹소다. 만능이에요, 베이킹 소다는. 네. 치약에도 들어갑니다. 네. 베이킹소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자일리톨이에요. 저 자일리톨 처음 봐요. 네. 향도 나죠. 네. 요즘에 뭐 주겸과 자일리톨은 그냥 시중에서 많이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준비한 이 백색의 그 액체가 그 투명한 액체가 글리세린이에요. 아, 글리세린. 네,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간다는 글리세린은 그냥 약국 가시면 글리세린 한 병 주세요. 그러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네, 오일인데 네, 오일.
스피어민트, 박하향 나는 아. 오일이거든요. 아, 이거 껌에서 많이 나는 향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네네. 개운하죠. 그 네네. 향 자체가 개운해요. 맞아요. 그래서 스피어민트 오일은 뭐 천연 공방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으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안심 치약을 만들어 보시면 최 박사님 되거든요. 진짜 베이킹 소다 만능이에요. 네, 진짜 만능입니다. 네. 이 베이킹 소다가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오염물도 잘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네. 또 죽염도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서 오염물을 흡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살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그런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치약을 가지고 뭐 욕실 청소를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돼요. 그게 치약 속에 계면활성제도 들어있고 연마제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처럼 정말 이렇게 시술질 열심히 하는 그런 국민들이 치아 상태가 더 안 좋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천연 치약을 만들어 쓰시는 것이 치아 보호도 되고 또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이렇게 백색의 가루들을 다 섞어줬어요. 그러니까 죽염과 자일리톨 그리고 베이킹소다까지 다 1대1대1 비율로 섞어준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글리세린이 들어가요. 글리세린은 양이 좀 많은 게 좋아요. 네. 아, 근데 왜 기분이 우리 계면 활성제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화학 성분이. 근데 이 글리세린은 괜찮나요? 글리세린은 괜찮습니다. 아, 네. 그렇죠. 글리세린은 원래 글리세롤하고 같은 말인데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지면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는 식품의 일종에 들어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스피어민트 오일을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게 왜냐하면 기분에는 공업 제품 같아. 네. 많이 안 넣어주셔도요,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대로 만들어서. 네, 이제 저어서. 네, 한번 저어서. 제가 저을까요? 네. 벌써 약간 꿀렁꿀렁한데요. 글리세린이 들어가서 그런가? 네. 자. 점성이 있어서. 네. 아니 이게- 저렇게 점성이 있어야 또 치약을 칫솔에 짜줘야 되니까. 네, 묻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일반 치약에 들어가는 증점제가 여긴 들어가지 않아서 일반 치약처럼 이렇게 점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묵은 정도의 치약으로 만들어지면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향기는 이미 완벽한 치약입니다. 네. 정말요? 네. 네, 약간 더 묽긴 하지만요. 아마 효과는 그냥 일반 치약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공병 하나를 이용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준 우리 안심 치약, 천연 치약을 넣어주세요. 네, 곽사부 천연 치약. 네. 아니 저거는 향도 그렇고 그냥 닦기 괜찮겠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요것도 근데 치카치카 할 때 네. 우리가 거품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 요거는 치카치카 할 때 거품은 안 날 거잖아요. 그죠? 네, 거품 많이는 안 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네. 이제 만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짜서 이 안심 치약을 이제 욕실에다 두고 네. 치카치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양치질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치카치카를 할 수는 없고 네. 한번 이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이게 천연 치약이고요. 네. 여기 제가 준비한 건 우리 일반 치약. 오, 그럴싸한데요? 이게 약간 흐르긴 해요. 그런데 약간 흐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치약의 모습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바로 액상 치약 같은 닦으면 느낌. 되니까. 네네. 이거는 일반 치약이고요. 네, 이거는 우리 만들어준 안심 치약인데 바로 닦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향도 좋죠. 네, 이렇게. 네. 그럼 보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천연 치약은? 일반 치약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방부제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우리 천연 치약에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까지는 안 되고요. 네. 뭐 최대 한 일주일 정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뭐 최대 한 달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샴푸도 천연 샴푸도 한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이고 요것도 냉장 요것도 보관. 되도록이면 냉장 냉장 보관이 보관. 좋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야, 요것도 집에 가져가야지. 오늘 사진사진 여러 개 챙겨가시네요. 안심 치약까지. 이렇게 해서 샴푸하고 치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 들어가는 건 거품이 많아서 닦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게 우리 습관인데 네. 이건 이제 거품이 별로 안 나니까. 네. 그죠? 그래도 그 느낌만 가지고 하시면 깨끗한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만들어 볼까요? 네. 세정제? 뭐 이런 거? 네, 네, 이번에는 세제 만들어 볼게요. 아, 세제. 이제 세제도 만들어요? 설거지도 하루에 뭐 두세 번 계속 설거지 하잖아요. 네. 주방 세제 계속 사용하면 거기에 잔여물이 남는다고 하니까 또 그 식기를 또 바로 우리가 사용하니까 우리 몸에 그 주방 세제 그 화학 물질들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천연으로 주방 세제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걸로 만드는 겁니까? 만드는 방법, 준비물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쌀뜨물을 준비해 주세요. 네. 쌀뜨물. 네. 쌀뜨물은 진짜 어디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네. 쌀뜨물로 이제 천연 세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쌀뜨물은 이제 쌀 씻을 때 나오는 첫물 아니면 두 번째 물 정도요. 약간 조금 진한 쌀뜨물로 준비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쌀뜨물은 쓸 때가 항상 많으니까 그냥 할 때마다 그냥 모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모아놓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만드실 때, 그러니까 쌀을 씻을 때마다 그때마다 세제를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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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뜨물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네. 쌀뜨물은 한 1리터 정도. 1리터 정도. 네네. 이제 페트병에다가 만들 건데 페트병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질 수 있게 그 정도로 쌀뜨물은 좀 넉넉히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실 게 이제 재료 보시면 네. 요게 흑설탕이에요. 설탕. 네. 그리고 이제 굵은 소금까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만 원액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EM 원액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예. EM 발효. 네. 네, 네. 맞습니다. EM 원액이라고요. 유용한 미생물의 약자거든요. 전 그냥 간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 거예요. 약간 여기 그럼요. 안에는 네. 유용한 미생물, 정말 말 그대로 미생물이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 효모라든가 광합성 세균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용한 세균들이 80여 가지가 네, 들어가 네.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저걸 약간 어디서 식초 나눠주죠? 같기도 하고. 이 EM 용액은요, 저희 동네는 네.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센터에서 나눠요. 그래요. 네, 주민센터 가면 저거 나눠줘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우리 집에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까운 주민센터 가면 나눠주니까 거기서 받아다 쓰시면 네. 돼요.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배부하는 곳이 많고요. 또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입하실 아, 수 있습니다. 아, 네. 뭐 배부하는데 뭐하러 구입해? 가서 받아 쓰세요. 배부를 안 하는 곳도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네. 멀리 가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 남의 동네 가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러네요. 네. 이거 잘 들어가셔요. 맞아. 네, 일단 쌀뜨물에다가요, 흑설탕도 좀 넣어주시고요. 흑설탕.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설탕하고 소금 들어가는 게 신기해요. 네네, 흰설탕도 괜찮은데 흑설탕이 이 설탕을 넣어주는 이유는 여기 안에 지금 미생물들이 막 살아있거든요. EM 원액 안에. 네. 얘네들이 지금 먹이가 있어요. 밥 발효가 주는 되고. 거예요? 네, 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그 밥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EM 원액까지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요, 잘 섞어서 몇 번만 섞어서요. 네. 페트병, 집에 페트병 있죠. 일단은 밀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상태로 잘 섞어서 마시세요. 마시지 마시고요. 이거 세제라고 했는데요. 이 상태로 이제 페트병 안에다가 넣고요. 이제 발효를 시켜야 돼요. 네. 발효를 시켜요? 네.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요즘처럼 약간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지 않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발효를 해주셔야 돼요. 실온 보관으로 발효를 해주셔야 되고요. 좀 날씨가 많이 더운 여름철에 한 일주일만 보관하셔도 네. 괜찮거든요. 네. 근데 보관하다 보면 페트병에 넣어서 이제 그 뚜껑을 꽉 닫고 보관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먹이를 먹고 막 증식을 해요. 네. 그러면은 가스가 차거든요. 네. 그럼 딱 보시면 페트병이 이렇게 빵빵해져요? 빵빵하게 네. 가스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열어주시면 피익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나와요. 저 그거 알아요. 그 맥주 PT병 한번 들고 오다가 떠트리면은 이거 나중에 따면 팍 그런 되거든요. 거. 그래서 이거를 네. 다시 잠궜다가 다시 열었다가 다시 잠궜다가 이렇게.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이제 해서 일주일, 2주 정도 네. 이제 발효시킨 우리 쌀뜨물 EM 발효액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 약간 냄새를 맡아보시면요. 여기에 조금 새콤, 달콤한 냄새가 날 거예요. 식초 같은. 네네. 그러면서도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식초보다는 더 냄새가 예. 좋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준비해 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약간
음료 중에 약간 이런 시큼한 향 나는 음료가 있거든요. 그 왜 뭐 사과 식초라든지 뭐 이런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 네. 느낌일 것 네네,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달달한 게 들어가서. 네, 그러면 그런 이제 느낌.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완성이 된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면요. 이거를 이제 천연 세제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천연 세제로 하실 때 보시면요. 나는 저기 쌀뜨물 일단은 들어가서 우리 설거지 할 발효시켜. 거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컵 준비했고요. 이제 천연 세제로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 발효시킨 EM 발효액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주방 세제예요. 주방 세제를 여기 보시면 주방 세제 결국 넣는 겁니까? 그럼 뭐하러 주방 만들었죠, 세제를 이거? 근데요. 주방 세제를 많이 넣지 않고요. 네. 평상시에 아, 조금 넣어야 되는구나. 살짝만. 제가 근데 사실 넣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넣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좀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을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주방 세제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한번 이 우리가 만든 천연 세제로 네. 네, 제가 한번 설거지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설거지는 거의 제 담당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야, 훌륭하십니다, 진짜. 예. 주방 저- 세제를 전 살짝 진짜 훌륭합니다. 넣어주세요. 네, 우리 남편 좀 봐야 되는데. 자화자찬. 네. 이렇게 해서 컵속이 안에 정말 더러웠거든요. 이게 대체 네. 누가 사용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안에 커피가 꽤 오래 굳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닦일 수도 있는데 설거지 진짜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아, 그럼요. 나중에 그때 큰일이 하는 게 돼요. 네, 제일 중요해요. 네. 뭔가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작진이 저한테 그냥 설거지를 다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장갑도 끼워주고. 네. 아, 저거 우리 주는 컵이구나. 네. 자,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닦아서 해서. 주는 거군요. 근데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뽀득뽀득. 뽀득뽀득 소리 들리시죠? 네. 야, 뽀득뽀득 소리 나네요. 천연 세제로도 야, 가능하네요. 이거 신기합니다. 어떻게 네. 이게 원래 이게 천연 세제로 했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솔직히 뽀득뽀득이나 완벽하게 세정이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네. 있는데 야, 뽀득뽀득. 일단 지금 하나 완벽하게 씻었는데요. 자, 이거를 진짜 깨끗하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안쪽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와. 근데 지금 주방용 세제는 정말 채소량만 사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주방용 세제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이나 비소 농도도 기준치 이하라야지 되고요. 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형광증백제 같은 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방용 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주 최소량만 쓰고 그다음에 EM 용액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전한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가 왜 주방용 세제 정말 거품이 가득 나도록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헹군다고 헹궈도 소량의 그릇에 남아서 우리가 또 먹을 네. 수가 있게 되고 인체 내로 흡입되게 되면 네. 간이나 소화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바다로 가지 않겠어요? 아, 바다로 가. 네, 네. 그러니까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EM 용액을 사용한다면 훨씬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제 피부를 위해서도 보호가 네. 되니까 좋은 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형광증백제? 그건 뭐예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빨래를 했을 때 네. 하얗게 보이게 하기 아, 위해서 그거예요? 형광증백제가 들어가는데 네. 대부분의 세탁용 세제 같은 경우에는 형광증백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EM 원액을 그냥 주방 세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그냥 세탁 세제에다가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세탁기에다가 살짝 넣어서 빨래를 해주셔도 충분히 깨끗하게 네.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빨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탁용 세제는 되도록이면은 양분이 안 들어간 걸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하는데 섬유울 사이사이에 양분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용 세제 말고 설거지용 세제로 쓰시면 더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이제. 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네. 굉장히 지저분한 우리 맨날 사용하는 행주잖아요. 야, 걸레 아니에요, 걸레? 이건 좀 너무했네. 이 행주는 당분간 저건 식당 걸레지. 갔다 왔네요. 이거 근데요, 그냥 네. 커피 조금 흘리거나 커피가루 네. 같은 거 흘린 거 한 번만 닦아도 이렇게 되고요. 사실 가스레인지 한 번만 이렇게 맞아요. 닦아내도 네. 이 정도로 굉장히 행주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막 세제들 넣어가지고 합성 세제도 넣어가지고 막 삶잖아요. 네. 네. 근데 삶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천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기 앞에 준비한 게 비닐봉지예요. 예. 네. 네네. 비닐봉지에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이제 행주를 삶아줄 건데요. 아,
그냥 냄비에 넣고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장 봉투, 네네. 김장 김치 만드는 기억나요. 네, 거기다가 패딩 넣어서 마구마구 세탁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제 패딩 깨끗해졌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은 비닐 봉지에다가 행주를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신기하다. 우선 넣어주실 게 있는데요. 네. 이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베이킹소다. 저게 만능이야. 네. 베이킹소다와 이젠 세제나 다른 걸 많이 안 사는 대신 베이킹소다를 네. 많이 사게 생겼어요. 네. 베이킹소다에다가 식초를 넣어주세요. 아, 이러면 또 뽀글뽀글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역시. 저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거품은 그 계면활성제에서 나오는 거품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물의 표면 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이 거품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식초 속에 아세트산하고 베이킹소다의 주요 성분이 탄산수, 나트륨이 만나서 나오는 기포예요. 그런데 지금 좀 그냥 이렇게 담궈가지고 손을 좀 안 대고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네. 손 안 대고 좀 행주를 씻어볼 텐데 이 기포가 세정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거기다가 굉장히 지저분했던 행주를 물을 좀 흠뻑 묻혀가지고요. 네.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입구를 네. 어느 정도 묶고요.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조물조물? 네, 조물조물. 아하. 깨끗하게 조물조물 빨래를 네. 해주세요. 아, 여기 꾸정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금방 빠져요. 이렇게만 해도 금방 빠지는데 우리는 살균 소독을 위해서 한 번 더 삶아줄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물러준 다음에 네, 이거를 이 상태로 네. 삶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물에다가 삶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아, 전자레인지를. 네, 안에다가 이거 그러면 묶으면 안 되겠네요. 터질 수 있으니까. 네, 안에다가 맞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삶을 건데 그때 묶지 마시고요. 왜냐면 네. 빵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빵 떠질 수 있으니까 입구를 이렇게 좀 풀어 헤친 채로 네. 새지만 않게 네. 그럼 몇 분 돌립니까? 2분 정도만 돌려주세요. 근데 또 우리 그 전력에 따라서 전자레인지 전력에 따라서 뭐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네. 잘 지켜보면서 2분 돌렸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30초 정도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전자레인지에. 그렇죠. 행주를 삶는다고 삶는다. 해서 저는 당연히 팔팔 끓인 물을 생각했는데 네. 이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로 들어갔어요. 네. 야, 전자레인지에다가 편리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삶으면서 행주만 삶는 게 아니고요. 전자레인지 안에 보면 네. 이제 수증기까지 맺히게 되거든요. 네. 안에 아무래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주까지 삶으면서 전자레인지 내부도 한번 닦아주시면 전자레인지 청소까지 한꺼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이야, 괜찮다. 그럼 이걸 행주를 꺼내기 전에 꺼내면서 그냥 쓱 닦고 같이 꺼낼까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행주를 한번 삶았으니까 그건 네. 좀 아끼고요. 네. 다른 마른 수건, 다른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전자레인지 내부도 아주 깔끔해질 수가 있죠. 근데 행주는 저렇게 매일 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얼마 만에? 매일. 매일 해야 네, 되죠. 네. 되도록이면 매 끼니마다 아침 먹고 한번, 네, 점심 먹고 한번 1분만 해도요. 제가 세균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99%의 네. 세균이 살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주를 그냥 막 쓰거든요. 우리 네. 집은 매일 안 하는 것 같은데. 행주하고 수세미는 근데 이제 사실 끓이려 그러면 시간도 더 걸리고 귀찮은데요. 네. 그냥 이제 그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PP라고 적혀 있는 건 다 네. 전자레인지용 용기거든요. 뒤집어서 보고 PP 그러면 이제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담아서 네. 행주랑 이제 수세미랑 해서 한 1분 정도씩만 매번 네. 돌려주셔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간편하네요. 전자레인지에 저는 이렇게 그릇에 왜 금띠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돼요. 네. 아, 저 그거 넣었다가 그냥 불꽃 네네네. 불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사항이 네. 행주나 수세미나 다 물에 젖은 상태로 넣으셔야 돼요. 마른 행주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거 한번 그렇게 했더니 다음부터는 못하게 해서 아주 편해졌어요. 제대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편해집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막 설거지 한번 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2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제가 한번. 꺼낼 때 굉장히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살짝 조심해서 꺼내주세요. 저렇게 장갑 껴야죠. 네, 장갑 끼긴 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비닐봉지를 잡으면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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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때가 쏙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금 보이실지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밑에 공기방울이 뽀글뽀글하고 있습니다. 아, 뽀글뽀글. 그래요? 네, 뽀글뽀글. 아직까지도요. 예, 지금 물이 끓은 거죠. 네. 예, 뽀글뽀글하고 있어요. 해주시면 돼요. 네. 아, 요대로도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조물조물 해주니까 때가 다 빠졌네. 때가 다 나왔어요. 한번 헹궈주면 되는 거네. 네. 현재 여기 물이 맑은 물에. 깨끗했거든요. 잘 보세요. 맑은 물에 헹궈주면
네, 식초 속에 아세트산하고 베이킹소다 속에 탄산수 나트륨이 만나게 되면 아세트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얘가 그래도 약간 비누 같은 역할을 좀 살짝 해요. 네, 그래서 세정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어요. 야, 역시 야. 우리 곽사부님. 네. 야. 어우, 깨끗해. 야, 이 구정물 나온 거 봐요. 와, 깨끗해졌죠? 깨끗하죠. 아까 거랑 비교해드리고 싶어요. 네. 야, 아유, 진짜. 좋네.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예, 사실 이게 진짜 이거 우리가 했지만 당연히 되는 거지만 네. 때로는 또 잘 안 나올 결과물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곽지연 사부님께서 아주 만족해한 표정. 네,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근데 또 좋은 게 이게 때만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안에 있던 살균, 그 세균들이 또 다 네. 살균 소독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로 이제 우리 식탁도 닦아주고 주방도 곳곳에 닦아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청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곽지연 씨가 결과가 잘 나오니까 신났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냥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글쎄 있는 말이에요, 글쎄 착한 말이에요. 아침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 행주까지 한번 삶아봤거든요. 행주가 네. 아주 깨끗하게 잘 삶아졌습니다. 근데 전자레인지에 했다는 거, 2분 돌렸다는 거, 이게 또 특이하고요. 네, 세제 네. 한 방울 없이도 행주가 정말 말끔히 소독이 됐습니다. 자, 다음 알려주실 비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봄 되고 그래서 집에 화초도 많이 키우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상자 텃밭이나 아니면 뭐 무슨 베란다 텃밭 네네. 같은 거 많이 가꾸시고 거기서 뭐 과일이나 채소들 수확해서 집에서 드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또 걱정거리가 해충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 집안에 계속 생기거든요. 아까 그 살충제에도 계면활성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천연 살충제를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도 뿌리고 또 주말 농장 같은 데 가지고 가셔서 뿌려보실 수 있는데요. 네. 준비물은 보시면 이게 청양고추고요. 네. 고추요?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와 이제 마늘. 마늘. 마늘입니다. 네. 이두 청양고추와 개 맛있네요. 마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져놨어요. 청양고추도 곱게 다지고 마늘도 곱게 다져놨습니다. 네. 네. 이걸로 살충제가 된다 말씀이죠? 네, 이걸로 살충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고추 속에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마늘 속에는 알리신 성분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또한 이 해충에 대해서도 해충 기피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제 몸 안에 있는 기생충들도 죽을 수 있는 건가요? 기생충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항균력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 먹거나 할 때도 같이 또 많이 곁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아니 전에 우리가 예. 저 기름때 제거한다고 소주가 네. 그렇게 마셔. 아, 그렇죠. 아까 그렇죠. 미세먼지 먹은다 삼겹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을 좀 팔팔 끓여주시고요. 네. 네. 물이 이거 다 갖고 올까요? 끓으면 여기다가 자, 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다진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네. 다진 청양고추를 먼저 넣고.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많이 넣어야 되나요? 뭐 너무 많지만 않으면요 적당히 뭐 청양고추 한 4-5개 정도 네. 그 정도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늘도 한 10알 정도만 꼭 한 7, 8알 뭐 이 저래서 정도 일단 팔팔 끓이는 모양이죠. 팔팔 끓여주세요. 네. 한번 한 10분 정도를 끓여주시고요. 우러나오게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게끔 네. 10분 정도를 끓인 다음에 다 끓었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고 식혀두세요. 네. 네. 다 식으면 체에 걸러서 이제 건더기는 걸러내고요. 네. 그 물만 분무기에 담아서 이제 살충제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뭐 화분에다가 뿌려주셔도 되고요. 텃밭에 뿌려주셔도 되고. 색깔도 아주 이쁘네요. 아 이것도 간단하네. 네. 네? 냄새 보면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마늘 네. 냄새, 청양고추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네, 네. 벌레가 싫어할 것 같죠? 아, 그렇죠. 아, 이거 사람도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 뭐 집에서 대파 이렇게 직접 키워서 위에 송송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한데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 부분에다가 네, 좀 생긴다 싶으면 저 죽이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살충제라서요. 우리 네. 채소나 과일 씻을 때도 요즘에 뭐 이렇게 세제 올려놓고 조금 담가놨다 씻는 거 있던데. 네. 저걸 대신 해도 될까요? 네. 그런데 뭐 설거지 할 때보다는 지금 요거는 주로 살충 효과로 사용하시는. 과일 씻을 때. 네.
아니, 과일 씻을 때는 이제 뭐 농약제거나 이런 게 주로 이제 목적이니까 그때는 소주하고 그다음 그렇군요. 식초를 섞어서 쓰거나 하는 게 더 좋은 소주와 방법이 될 수 식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 반응 보니까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당황하셨어요. 야, 우리 박사님도 눈치가 엄청 빠르시네요. 아니, 따따따 눈치가 저 사람 왜 저 질문하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요걸로 그러면은 이제 진드기 같은 것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진드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충 기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연 살충제 집에서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상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법률 상식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상속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집 나간 지 10년 만에 돌아와서 유산을 죄다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당연하지. 장남이잖아. 효도는 10년 동안 나 혼자 다 했는데 유산만 가로채겠다니 절대 안 돼. 아버지가 오빠한테는 한 푼도 못 주신다고 하셨어. 원래 가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신 거야. 법대로요, 법대로. 아버지 살아계실 땐 행패만 부리다가 이제 와서 유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런 진짜 유산 관련해서 분쟁이 끊임이 없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뭐 물려주실 유산 뭐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빚이 있잖아요. 그럼 빚도 내가 이거 안 받을래요 하지 않으면 그것도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유심히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부당 증여와 상속으로 인해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부유층이 조사받는다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유산, 뭐 상속, 증여 뭐 이런 뉴스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요즘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는 다 하지 않아 놓고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그 유산만 낼름 받겠다. 저희가 또 꽁트를 통해서 만나봤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게 되느냐 이 네. 부분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속의 순위하고 그 네. 상속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네. 즉 사망자를 기준으로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되는데요. 만약에 자녀하고 손자녀가 다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동순위의 자가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 손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될 거고요. 이때에도 부모, 조부모가 다 계신 경우에는 최근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1, 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요. 예, 만약에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즉 자녀도 없고 손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가 없을 경우에는 3순위는 바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되고요. 네. 그리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친족까지도 상속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자식이 둘이 있었어. 네. 그러면 세 분이 같이 우선 상속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조금 더 많은 어머니가 상속분을 더 받게 많은 되고요. 거야.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아버지가 가시고 아까 방금 꽁트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이제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첫째라고 더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형제 간의 그 어떤 상속 비율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뭐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자녀들 간의 상속분은 균등 비율입니다. 예. 즉 형제 자매의 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는 건 아니고. 아우,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대로 하시죠. 법적으로는 균등 비율이고요. 그렇구나. 다만 기여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여분 그게 뭐죠? 예, 기여분이라는 것은 아까 꽁트에서도 봤는데 생전에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한 형제가 있는 반면 네. 어떤 형제는 또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을 네. 수 있죠. 이랬을 때 특별하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가지고 부양을 한 그런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의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 이때 더 많은 상속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기여분이네요. 네. 효도를 했거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 더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타당하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소송이라든지 사례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외동아들이 효도를 전혀 안 했는데 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이제 한 부모만 모시고 살다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네. 외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아들이 범죄에 행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효도를 다 하지 않더라도 전체 그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동아들인 것으로 예.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안 하는데? 재산 증식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살아계실 때, 네. 우리 아들한테는 상속을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아예 이제 평소에 잘 모시던 다른 분에게 내가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외아들이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에게 해당되는 유류분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2분의 1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법이 인정해준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도 많죠. 소송도 많고.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런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 사례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네. 그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모시던 그 두 형제에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네, 이 가족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네. 바로 그거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신 네.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유일한 피부치가 형제인 만큼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어머님 간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랬어야 될 텐데 네네. 이때 이제 형제가 2명 있었잖아요. 네. 장남은 아예 집을 나가서 어머니가 아프고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네. 야,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신데 형 나가고 동생 혼자 간병을 했단 말씀이세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이 암투병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 15년 동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심지어는 장가도 못 갔습니다. 아이고. 동생 혼자 고생 많이 했네요. 예, 그럼 맞습니다. 다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몰아주는 것도 뭐 문제지만 어쨌든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3억 원을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에 네. 그제서야 형이 나타나서 아이고. 어머니의 유산이 3억 원이니 네. 그중에 절반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야, 뭐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동생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는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네. 소식도 안 전한 그 형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네.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네. 줄 수 없다 이렇게 네. 맞서면서 네. 결국엔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소송까지 가면 네. 변호사분 나와 계신데 그렇지만 변호사한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싸게 어떻게 좀 되는 해주십시오. 거야? 네.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네. 법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네. 둘째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그렇죠. 모셨기 때문에 네. 3억 원 중에 절반인 1억 5천만 원은 기여분으로 동생에게 인정을 한다라는 네.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요. 네. 그러니까 3억 원 중에 이제 1억 5천만 네. 원은 동생, 그리고 나머지 돈을 형제들의 상속분인 반반 나눠라라고 해서 형은 이제 그 1억 5천의 반인 7,500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고요. 네. 동생은 결과적으로 총 재산의 75%인 2억 2,500만 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안 줘야 돼요. 네. 안 줘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기여분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동생이 이런 판결문을 받고 나서 그 판결문을 제사상에 올리면서 헝펑 울면서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인데 이 유언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상속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그 유언장도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서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특히 유언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식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제 유언을 받지 못하는 형제가 그 자녀가 뭐 유언이 무효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글쎄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그 왜 미운 자식한테는 상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위 좀 약간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언을
유언장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자식이 더 미웠을까요? 네, 이 사례에서는 이제 부친이 아들한테 거의 생전에 모든 지원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을 다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네. 그 장남은 오히려 이제 그 부모가 연로했을 때도 네. 잘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결국 이 부친께서 나중에는 알아놓으시면서 아, 인생에 그런 허무감까지 든다. 네. 너무 배신감이 들고 괘씸하다. 이러면서 내 재산은 나중에 딸에게 전부 상속을 하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었어요. 네. 그럼 또 장남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2년 뒤에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사망한 이후에 이제 장남이 네. 이 유언은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을 무효다? 때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류분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 반환 소송? 네, 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유언 무효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후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얼마를 줄지 예.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런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 곤란 등의 이유가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금액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정한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그런 네. 비율과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 기간이 있어요, 이건 또? 네, 그 기간은 보통 사망의 개시,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알고 네. 그리고 내가 반환받아야 될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또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인지한 날, 네. 난 지금 알았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내가 지금 알았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상속이 개시라는 것은 사망자가 네.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망 사실은 자녀라면은 충분히 뭐 네. 장례 소식이라든지 그간에 뭐 재산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예. 그 비율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했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직계 존속하고 예. 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선 그 사례로 좀 돌아가 보자면 장남도 좀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이 법원에서는 네. 원래 그 장남이 두 가지를 주장했잖아요. 하나는 치매로 인해서 유언이 무효다라고 네. 했는데 무효다. 일단 유언은 유효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유언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장남이 받을 수 있었던 자녀로서의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딸에게 그 부동산 중에서 6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산 상속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은 좋은데 법 취지는 좋은데 예. 진짜 못된 자식까지도 줘야 된다는 것은 네. 우리 정서상 좀 맞지 않아요. 그러네요. 화가 납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형제간에는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후에 더 큰 다툼을 벌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 분쟁 막으려면은 이런 거는 꼭 준비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그 효력이라든지 나중에 다툼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데요. 왜냐하면 자필증서나 구수증서의 유언에는 유언의 양식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이 유언은 무효다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따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 발생을 해요. 네. 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네. 그래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좋고 만약에 자필이나 구수증서로 유언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그 영상을 촬영해 두시는 게 네, 좋아요. 네. 작성 당시의 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치매라든지 아니면 연로한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유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유언장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허술하다고 나중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빚 얘기했는데 빚이 상속될 때도 바로 나 빚 안 받겠습니다 하고 포기해야지요. 예, 빚도 중요한데요. 네.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이제 상속이 되는 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3개월 이내에 3개월.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내가 채무를 이제 많이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상속 포기는 주의하실 점이 아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2순위로 넘어가고 또 다 2순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결국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그 채무를 다 이제 떠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산 분쟁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날씨 알아보죠. 일교차가 크다고 그러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널뛰는 기온 탓에 옷차림 걱정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어떨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사간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던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포근한 오후를 생각하고 얇게 챙겨 입으시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9시를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도, 충북 보호는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쌀쌀함 속에 공기는 제법 상쾌합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날씨 소식이죠.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사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등산 시 화기나 인화물질은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작은 불씨도 꼼꼼히 살피는 등 더욱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요. 제주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낮엔 기온이 제법 오릅니다. 서울 14도, 광주 15도, 울산 16도, 강릉은 18도로 평년 수준을 2에서 6도 정도 웃도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4월 중순만큼 포근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맘때 봄 기운을 나타내겠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난주 남쪽 지방에서 맞이해 평년보다 3일 정도 빨리 개화했고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엔 전국 어디서든 활짝 핀 개나리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감기 가능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착용하셔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한 예인 씨의 시간입니다. 농협중앙회 관련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실적이 좋은 최우수 농축협 20곳을 선정해 포상으로 차량 1대씩 총 20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2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농축협 외에도 우수 농축협 60곳도 선정됐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우수 농축협을 선정해 다른 곳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어제 저희가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마라톤을 한번 뛰어봤는데 이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번 하면요. 이게 인생에 자극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만약에 주말에 어디 안 가셨었다면 날씨 괜찮다니까 오후에는 산책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외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